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건강하려고 마시는 그 음료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꿀물입니다. 몸에 좋다고 디톡스 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게 콩팥에는 최악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음료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료들은 콩팥 전문의들이 직접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비싼 것 아닙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꿀물이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아침 공복 음료가 콩팥에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균 7시간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약 35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숨 쉴 때 땀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콩팥은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이 피를 걸러내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정수기에 물이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마시는 음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탈수된 몸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뭘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이 살아날 수도 있고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음료 한 잔이 하루 종일 먹는 음식보다 콩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좋은 음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 꿀물입니다. 잠깐요.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꿀물 드시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장 청소된다고, 피부 좋아진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꿀물은 독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꿀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꿀의 약 38%가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다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 곳곳에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처리됩니다. 문제는 과당이 간에서 요산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요산이 뭔지 아시죠? 통풍 일으키는 그 물질입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콩팥에 심한 부담을 줍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과당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과당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콩팥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꿀물 한 컵에 꿀이 보통 한 스푼 약 21g 들어갑니다. 여기에 과당이 약 8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과당 섭취량이 25g인데 아침 꿀물 한 컵으로 벌써 3분의 1을 채우는 겁니다. 게다가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58입니다. 설탕보다 낮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반응이 2배로 높아집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콩팥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피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이 사구체 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석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만난 64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꿀물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나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뭘 드시냐고 꿀물을 드신다고 했더니 당장 끊으라고 하셨답니다. 이정숙 씨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꿀물을 끊고 6개월 후 검사해서 크레아티닌이 1, 4로 떨어졌습니다. 콩팥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꿀물의 위험성을 알려줬다고요. 자, 꿀물이 왜 위험한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당이 요산으로 바뀌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공복 혈당을 급등시켜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셋째, 장기간 섭취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아침 꿀물을 끊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 레몬수입니다. 이것도 많이 드시죠? 디톡스 한다고, 비타민C 풍부하다고요. 저도 이건 정말 놀랐습니다. 레몬수가 콩팥에 안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레몬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아침 공복에 마실 때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레몬은 강한 산성입니다. pH가 2에서 3 정도입니다. 위산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이렇게 강한 산성 음료가 들어오면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콩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산염기 균형이라고 합니다. 강한 산성 음료가 들어오면 몸은 이걸 중화하려고 합니다. 이 중화 작업을 누가 할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레몬수를 마시면 콩팥이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콩팥은 이 추가 업무가 큰 부담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레몬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콩팥 결석의 주요 성분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레몬수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 중 콩팥 결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7배 높았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옥살산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레몬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레몬에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만약 레몬수를 드시고 싶다면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레몬즙을 너무 진하게 넣지 마세요. 물 한 컵에 레몬즙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71세 박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레몬 반 개를 짜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콩팥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8mm나 됐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마신 레몬수가 문제였습니다. 박영호 씨는 수술 후 레몬수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레몬수는 첫째, 공복에 마시면 위장과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옥살산이 콩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마시면 위험합니다. 아침 공복 레몬수, 지금 당장 끊으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료 커피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화내실 수도 있겠네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한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문제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빈속에 위산이 나오면 위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장기간 반복되면 위염,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과는 무슨 상관일까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보게 합니다. 아침에 이미 탈수 상태인데 커피를 마시면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콩팥은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피를 걸러내는 게 힘들어집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적입니다. 콩팥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위험한 거는 믹스커피입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믹스커피 많이 드시죠?
하루에 서너 잔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믹스커피에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 있습니다. 프림의 주성분은 식물성 유지입니다. 이게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믹스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8배 높았습니다. 설탕과 프림의 복합 작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아침 공복에는 마시지 마세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세요. 둘째, 블랙커피로 드세요. 설탕과 프림을 넣지 마세요. 셋째,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넷째, 커피 마신 후에는 물을 1컵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세요. 제가 만난 68세 최동현 씨 이야기입니다.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밤새 운전하시고 아침에 믹스커피 3잔을 드셨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나빴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1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믹스커피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최동현 씨는 힘들었지만 실천하셨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6으로 떨어졌습니다. 콩팥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최동현 씨는 지금도 보리차를 드십니다. 믹스커피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공복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꿀물, 레몬수, 그리고 공복커피, 특히 믹스커피입니다. 지금 냉장고와 찬장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들이 있다면 치워놓으세요.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뭘 마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료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료, 미지근한 물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잠깐만요. 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도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가 좋습니다. 왜 미지근해야 할까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합니다. 공복에 찬물이 들어오면 위가 수축합니다. 혈관도 수축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합니다. 또 급하게 마시기 어렵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위장 부담도 없고 콩팥으로의 혈류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양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약해진 콩팥은 갑자기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처리하기 힘들어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150ml에서 200ml가 적당합니다. 종이컵 1컵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탈수를 해소하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량입니다. 세 번째로 마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들이키면 안 됩니다. 천천히 홀짝홀짝 마셔야 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3초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3초 쉬고 이렇게 2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세요. 왜 천천히 마셔야 할까요? 천천히 마시면 수분이 장에서 서서히 흡수됩니다.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수분이 빨리 배출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이 권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마시면 하루 종일 콩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만성 콩팥병이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5였습니다. 저는 김순자 씨에게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2분에 걸쳐서요. 김순자 씨는 6개월 동안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다음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콩팥 기능이 개선된 겁니다. 물 1컵의 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료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36도에서 40도 사이 1컵 150ml에서 200ml,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간단하죠? 오늘 저녁에 물을 받아서 실온에 두세요. 내일 아침에 그걸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료 보리차입니다. 보리차가 콩팥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리차에는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핵심입니다. 사포나린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콩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염증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사구체를 망가뜨립니다. 사포나린은 이 염증을 억제해서 콩팥을 보호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보리차를 매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콩팥 염증 수치가 27% 낮았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보리차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보리차 백ml에 칼륨이 약 6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백ml에 약 200mg, 토마토 주스는 약 230mg입니다. 보리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리차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이뇨 작용이 없어서 탈수 걱정이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셔도 안전합니다. 보리차를 어떻게 끓여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리를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15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보리에서 쓴맛 성분이 나옵니다. 이 쓴맛 성분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보리 30g 정도를 넣고 15분 끓이세요. 불을 끄고 5분 우려낸 후 보리를 건져내세요. 이렇게 하면 사포나린이 충분히 우러나오면서도 쓴맛은 적은 보리차가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아침 공복에 1컵, 그리고 하루 종일 1리터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물 대신 보리차를 마셔도 됩니다. 카페인이 없으니 저녁에 마셔도 수면에 방해가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리차에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콩팥에 좋은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보리차는 무조건 맹물로 드세요. 제가 만난 69세 한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요. 만성 콩팥병 3기로 크레아티닌이 2점이었습니다. 믹스커피를 하루에 4잔씩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한영자 씨에게 믹스커피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커피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더 나빠지면 투석해야 한다는 말에 결심하셨습니다. 한영자 씨는 매일 아침 보리차 1컵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보리차만 마셨습니다. 믹스커피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8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콩팥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한영자 씨는 지금도 매일 보리차를 드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료는 보리차입니다. 사포나린이 콩팥 염증을 줄여줍니다. 칼륨이 적고 카페인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15분에서 20분 끓여서 설탕 없이 드세요. 세 번째 기적의 음료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옥수수 수염차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사이에서 콩팥에 좋다고 유명합니다.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메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메이신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커피의 이뇨작용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옥수수 수염차의 이뇨작용은 다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콩팥을 자극해서 무리하게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옥수수 수염의 메이신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마치 기름칠을 해서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투여한 쥐들은 콩팥 사구체 여과율이 23% 개선되었습니다. 콩팥의 필터링 기능이 좋아진 겁니다. 옥수수 수염차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콩팥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활성산소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생기는 찌꺼기 같은 것입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콩팥도 활성산소에 취약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습니다. 콩팥 세포를 젊게 유지해 줍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어떻게 만들까요? 마른 옥수수 수염 3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30분 끓이세요. 불을 끄고 10분 우려낸 후 수염을 건져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메이신과 플라보노이드가 충분히 우러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아침 공복에 1컵, 그리고 하루 500ml에서 7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에도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옥수수 수염차가 혈압약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세요. 제가 만난 75세 문정순 씨 이야기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분인데요.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계셨고 콩팥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4였습니다. 문정순 씨는 시골에서 직접 옥수수를 키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년 옥수수 수염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문정순 씨에게 옥수수 수염을 모아서 차로 끓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문정순 씨는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마침 옥수수 수확철이어서 수염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옥수수 수염차를 끓여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콩팥 기능이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문정순 씨는 지금도 옥수수 수염을 모아서 말려두셨다가 1년 내내 차로 드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료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메이신이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30분 끓여서 설탕 없이 하루 500ml에서 700ml 드세요. 네 번째 기적의 음료,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 아시죠? 눈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명자에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에모딘은 콩팥 섬유화를 막아줍니다. 콩팥 섬유화가 뭔지 아세요? 콩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마치 간경화처럼요. 콩팥이 섬유화되면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에모딘은 이 섬유화를 억제합니다. 콩팥 조직을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에모딘을 투여한 쥐들은 콩팥 섬유화가 35% 억제되었습니다. 결명자에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변비를 해소합니다. 이게 콩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장과 콩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 콩팥축이라고 합니다. 장이 안 좋으면 독소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독소를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명자의 안트라키논 성분이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비가 해소되면 장내 독소가 빨리 배출됩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가 줄어듭니다. 결명자차를 어떻게 만들까요? 결명자 2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끓이세요. 불을 끄고 5분 우려낸 후 결명자를 건져내세요. 결명자는 반드시 볶은 결명자를 사용하세요. 생결명자는 너무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아침 공복에 1컵, 그리고 하루 5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결명자차는 성질이 약간 차갑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몸에 맞는 양을 찾으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명자차를 임신 중에는 마시면 안 됩니다. 또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명자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이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전직 교사분인데요. 당뇨로 15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콩팥 수치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9였습니다. 이영호 씨는 변비도 심하셨습니다.
당뇨약 때문에 변비가 더 심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영호 씨에게 결명자차를 권했습니다. 변비도 해소하고 콩팥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영호 씨는 매일 아침 결명자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비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6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영호 씨는 결명자차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십니다. 변비에서 해방되었고 콩팥도 좋아졌다고요. 지금도 매일 결명자차를 드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음료는 결명자차입니다. 에모딘이 콩팥 섬유화를 막아줍니다. 변비 해소로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볶은 결명자로 20분 끓여서 하루 500ml 드세요. 다섯 번째, 기적의 음료 호박죽입니다. 호박죽이 음료냐고요? 네, 묽게 끓인 호박죽은 훌륭한 아침 공복 음료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최고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콩팥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콩팥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또 호박에는 칼륨이 적습니다. 호박 100g의 칼륨이 약 340mg 정도입니다. 바나나는 100g에 358mg, 감자는 421mg입니다. 호박이 더 안전합니다. 게다가 호박을 끓이면 칼륨이 물에 녹아나갑니다. 호박죽을 만들 때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넣으면 칼륨이 더 줄어듭니다. 호박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습니다. 펙틴은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아침 공복에 호박죽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콩팥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호박죽을 어떻게 만들까요? 늙은 호박을 사용하세요. 늙은 호박이 베타카로틴이 더 풍부합니다. 호박 200g을 껍질째 잘게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푹 끓이세요. 호박이 완전히 물러지면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다시 약불에서 저으면서 걸쭉하게 만드세요. 중요한 건 설탕을 넣지 않는 겁니다. 호박 자체가 충분히 달콤합니다. 설탕을 넣으면요, 혈당이 올라가서 콩팥에 안 좋습니다. 소금도 넣지 마세요. 나트륨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호박 본연의 맛으로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아침 공복에 작은 그릇 한 그릇, 약 150ml에서 200ml가 적당합니다. 호박죽은 포만감도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장순옥 씨 이야기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고혈압으로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콩팥 수치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였습니다. 장순옥 씨는 아침마다 빵과 커피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장순옥 씨에게 아침을 호박죽으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빵과 커피 대신 직접 끓인 호박죽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장순옥 씨는 처음에 귀찮아 하셨습니다. 호박죽 끓이는 게 번거롭다고요. 하지만 콩팥이 더 나빠지면 투석해야 한다는 말에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호박죽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에 데워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7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장순옥 씨는 이제 호박죽 없이는 아침을 못 보낸다고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의 음료는 묽은 호박죽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콩팥세포를 보호합니다. 칼륨이 적고 펙틴이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설탕과 소금 없이 끓여서 아침에 한 그릇 드세요. 자,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호박죽입니다. 이 5가지 중에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콩팥이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변비가 있으시면 결명자차가 좋습니다. 부종이 있으시면은 옥수수 수염차가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은 호박죽이 좋습니다. 혈당 급등을 막아주니까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보리차를 권합니다. 가장 무난하고 매일 마시기 좋습니다. 한 가지만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보리차,
내일은 옥수수 수염차 이렇게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꿀물, 레몬수, 믹스커피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음료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도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만성 콩팥병 4기나 5기 단계이신 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분 섭취량 자체를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료도 그 범위 내에서 드세요. 둘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수분 섭취에 매우 민감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어떤 음료를 얼마나 마실지 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일부 음료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보리, 옥수수, 결명자,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건강은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1년에 2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그 수치에 따라 음료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회복 사례 하나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70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퇴직 회사원분인데요. 2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20년째 앓고 계셨습니다. 콩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8, 사구체 여과율이 20이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4기로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아침 습관을 물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꿀물 1컵, 그리고 믹스커피 2잔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점심에는 오렌지 주스 1잔, 저녁에는 콜라 1캔을 드셨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료의 총집합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음료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1년 안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투석을 늦추거나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결심하셨습니다. 손주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투석실이 아니라 입학식장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아침 꿀물 대신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마시고 30분 후에 보리차 1컵을 드세요. 점심 오렌지 주스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드세요. 저녁 콜라 대신 결명자차를 드세요. 믹스커피는 완전히 끊으시고 블랙커피로 바꾸되 식후에만 하루 1잔으로 제한하세요. 일주일에 2-3번은 아침에 호박죽을 드세요. 김철수 씨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를 끊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20년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 생각하면 못할 게 없다고 버티셨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검사를 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5로 떨어졌습니다. 칼륨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3달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2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투석을 늦출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6달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9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8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성 콩팥병 4기에서 3기로 좋아진 겁니다. 1년 후 김철수 씨의 크레아티닌은 1.6, 사구체 여과율은 45로 안정되었습니다. 투석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는 손주 입학식에 가셨습니다. 투석실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가신 겁니다. 손주 손잡고 학교 문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 보고 울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과 보리차를 드십니다. 콜라와 믹스커피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데 콩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료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투석실 대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와 놀아줄 수 있게 됐다고요. 선생님 덕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김철수 씨 본인의 의지 덕분입니다. 이것이 음료의 힘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음료 한 잔이 10년 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 3가지입니다. 첫째, 꿀물 과당이 요산으로 바뀌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레몬수. 옥살산이 콩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커피, 특히 믹스커피. 탈수와 혈당 상승으로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료 5가지입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36도에서 40도 사이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보리차 사포나린이 콩팥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옥수수 수염차 메이신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넷째, 결명자차 에모딘이 콩팥 섬유화를 막아줍니다. 다섯째, 호박죽 베타카로틴이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오늘 저녁에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꿀이 있으면 치워두세요. 레몬이 있으면 요리에만 쓰세요. 믹스커피가 있으면 버리세요. 대신 보리, 옥수수 수염, 결명자를 사오세요. 호박도 하나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꾸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한 잔 더 드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10년 뒤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에 3번 투석실에 가는 삶,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안아주고 친구들과 웃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다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